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저 위에 보이시죠? 위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합격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100명의 공시생들이 있다면 사실은 100명이 전부 다 뭐 일정한 뭐 합격을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30대 1의 경쟁을 뚫고 시작을 하죠. 어떤 뭐 평균적인 공무원 경쟁률을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이 30대 1이라는 거는 뭐 요즘 옛날에서는 10대 1 미만으로도 간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뭐 경쟁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대 1이라는 숫자를 보고도 사실은 이렇게 와닿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당장 작년에는 뭐 한 30대 1 됐고 뭐 올해는 20대 1이라면 뭐 굉장히 뭐 아주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20대 1이 됐건 30대 1이 됐건 10대 1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합격률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30대 1이라는 거는 당장 합격 퍼센트만 놓고 보면 몇 프로죠? 3% 정도겠죠? 3%? 사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단기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오랫동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심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제 의견이 막 이렇게 막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사실 영어 성적이 몇 점 받는가에 따라서 단기 합격이냐 장기 합격이냐를 좀 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어라는 게 일종의 메타화 돼서 일정 점수를 넘기면 그 다음 점수부터는 조금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시생이시라면 그러니까 한 수험 기간 기준으로 만 1년 정도가 안 되셨다면 영어 성적을 올리셔야 단기 합격에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받은 건 독해 공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독해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메커니즘 혹은 이렇게 생각의 방식들을 조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한계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사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강사를 처음 했을 때는 사실,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정 점수 이상으로 올리는 건 정말로 일종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타고난 능력치를 볼 정도로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2에서 고1 수준밖에 안 되는 영어 시험을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잡고 있어야 되는가? 어, 제가 봤을 때는 막 2, 3년씩 영어 때문에 시험을 못 붙을 시험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영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유명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 헛공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다는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영어에서는 요 헛공부가 정말 존재하거든요. 어, 제가 가르쳐 보면 알지만 영어에 대한 사고력이 확실히 좋은 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해서 답을 결정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국어적 독해력이냐, 사실 뭐 그런 쪽의 논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일단은 객관식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고들이 있거든요. 객관식에서. 그래서 객관식에서 요구하는 사고가 이제 상대방이 뭘 주장하는가 이런 거를 적당히 읽어봐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태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사고방식을 고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게 다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추론하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는 이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식으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일종의 약간의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이게 고등하다, 뭐 더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특정한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특정한.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정한 사고방식이 좀 필요해요. 특정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영어 성적이 안 오르시는 분들의 대다수, 사실은 저는 99%라고 보는데, 요게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 자세일 수 있는데, 이게 객관식으로 언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차질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언어라는 거는 문화적인 다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너 참 잘했다. 이 문장을 이게 음성 지원이 되면 이게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음성적인 지원이 안 되는 객관식 시험이라면 이 문장을 보고도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 참 잘했다 이거를 보고 속뜻은 비꼬는 거겠지만, 뭐 텍스트로 그냥 글만 써져 있는 걸로 보면은 뭐 내가 읽을 때는 뭐 나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국어력이라면 국어력일 것 같고, 뭐 독해력이라면 독해력일 것 같고, 사고력이라면 뭐 사고력일 수도 있겠지만, 요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시험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객관식으로 정의가 되면서 이 문화적 다의성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언어라는 것이 객관식으로 되면 자연스러운 그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특정한 사고방식을 뭐 혹은 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들 어떤 말을 하시냐면요. 해설지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래요. 해설지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럼 내가 해석을 통해서 답이 결정되지 않아요. 난 그렇게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답을 결정하는 게. 근데 왜, 왜 아직도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공부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자체가 헛공부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풀고 계시다면 100% 헛공부예요, 헛공부. 헛공부. 자, 헛공부예요. 그러니까 진짜 밑 빠진 독에 지금 물을 엄청 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디 부탁인데 제발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떨어지지 마시고요.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자라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라는 게 객관식으로 규정이 되면 일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 언어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문화적인 다의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참 잘했다 이거를 너 진짜
너 great한 애야. 너 원더풀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 진짜 awful해. 너 진짜 별로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게 객관식으로 규정이 된다는 건 원칙상 존재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객관식으로 규정이 되면 규정한다는 게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유가 그런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의 속뜻을 내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객관식은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시험이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출제자가 난 이거 같은데? 라는 방식으로 출제를 내는 게 아니고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을 가집니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니까 어떻게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출제를 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공부라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를 그냥 180도 바꾸세요. 제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제가 메일도 많이 받고 쪽지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조금 밑 빠진 독에 좀 물 좀 붓지 마세요. 물 좀 붓지 마세요. 정말로.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자라는 방식이 뭐 이게 정말 해석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요. 답에 대한 근거를 해석으로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답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기준을 찾아가는 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근거를 공부한다 그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영어 성적이 안 올라서 산법 공부나 뭐 한국사 점수를 거의 만점 수렴하도록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장수생들이 많아요. 예, 제가 그렇게 공부하려는 게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산법 점수 한국사를 만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어떤 시험이든 90점 넘기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산법 점수가 270점 이상씩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애시당초 영어를 한 50점만 받고 다른 과목들 거의 만점 수렴하게끔 받겠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지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어 뭐 외무고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5급 외무고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 1, 2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 1, 2 수준에. 근데 고 1, 2 수준의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2년 동안 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할 것 같나요? 그쵸? 그러니까 어이없다라고밖에 말을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공무원 영어가 뭐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몇 년간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데 뭐 2, 3년간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점수 안 나온다면 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1년 반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당장 이거 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는 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그 생각에서 깨시고 이걸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오늘 전화로 거의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거든요.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한 4년 그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5년 반 정도 하셨대요. 처음에 1년 정도는 뭐 한국사나 영어나 다 같이 공부했지만 영어 성적이 잘 안 올라서 뭐 영어 성적 올리기를 포기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했대요. 나머지 이렇게 막 꺼져버렸네요. 나머지
점수 올리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세웠었는데 그 전략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주셔서 그분의 상담을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 어 그냥 들었던 생각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근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근거 잡는 노력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외모고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1년 반 이상 했는데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면 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공부에. 그러니까 이제 정신 좀 차리시고요. 그냥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세요. 예. 그러니까 근거 잡는 연습하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해야 점수는 오릅니다. 장담컨대 해야 공부는 올라요. 점수도 오르고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뭐 7, 80점까지 어렵지 않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영어에 한계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메커니즘 자체를 좀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이제 그만 돌아오시고요. 예. 오늘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제가 어떤 공무원을 집단적으로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영어 시험이 쉽다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이야기의 어떤 골자는 아니었어요. 공무원 영어가 사실은 막 몇 시간씩 해서 몇 년간 준비해야 될 만큼의 시험은 아니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5과목 중에 일부로서 몇 시간씩 들여서 몇 년간 공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반 이상 되셨는데 내가 특정 영어 커트 점수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내 생각을 바꾸세요. 내 공부 방식을 바꾸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성적은 오릅니다. 하면 성적은 오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은 오르게 돼 있어요. 장담합니다.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여느 영상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독해 파트에서 조언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마치고요. 영상을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오시라.